그려주시고. 그럼 어때요? 겹쳐져 있는 장미꽃이 되죠? 완성이 되면 진짜 멋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설명 잘 듣고 연습만 잘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는 어렵지 않고요. 오, 너무 잘하시네요. 자, S라인은 지금 이렇게 그림만 그리고 있지만 네일의 기법이 너무 많아요. 사용할 수 있는 재료도 너무 많고 실기 공부를 뭐 하다 보면은 되게 역사적인 얘기도 많고요. 체계적으로 교육 과정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꼭 필요한 과정들을 다 배우고 수료를 할 수 있어서 원래 수업 부분인데요. 보시면 힘 빼고 S라인. 자, 사선으로 밀어주고 그렇지, 스톱. 저한테 너무 부담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너무 심취해서 보고 있었나 봐요. 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그다음에가 여기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대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 다시 해볼게요. 손에 이거 각도가 이제 잘못 됐을 때 잡아주게 되면 다음에 그릴 때 그대로 따라서 그리게 되면 조금 더 빨리 습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을 잡고 하나씩 많이 이제 아트 같은 경우 거의 많이 손을 잡고 1대1로 많이 지도하는 편이에요. 그렸을 때 솔직히 생각하는 것처럼 손이 움직여주지 않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모양대로 손이 딱 움직여줘서 한 선 한 선이 나왔을 때 희열을 느껴요. 우리 보라 많이 했어? 어때? 잘 돼? 이렇게 돼요. 오, 한번. 여기요. 보라 연습 많이 했는데. 자, 여기서. 자, 같이 들어갈게요. 힘 빼고. 이렇게 해서 살짝. 너무 어려워요. 원래는 샵에 취직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창업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저희 교수님들 보고서는 되게 강사가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네일을 시작할 때 어떤 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진로가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네일 파트는 어떤 걸 배우고 어디까지 가는지.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어디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곳. 네일샵. 그렇죠. 첫 번째로는 네일샵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네일샵. 두 번째는 웨딩샵으로도 많이 가요. 웨딩샵에서 웨딩 네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웨딩샵도 많이 가고, 그리고 백화점이나 이런 데 브랜드 마킹 하는 곳이 또 많아요. 그래서 고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한 바에 네일 바를 만들어서 시술하고 고객님한테 그런 부분을 스킬을 전수할 수 있게끔 해주는 테스트용으로도 많이 진행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취업 가는 곳 많이 본 곳 있죠. 어딜까? 여러분들 누구한테 배워? 선생님. 그렇죠. 선생님으로서 또는 강사로서, 교수로서, 그러니까 일반 학원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직업학교에도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이제 주부들이 또 이걸 많이 배우시잖아요. 근데 주부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한정돼서 어떤 곳을 가기가 두려운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할 수 있는 게 방과후 학교에서 CA반이라는 곳이 많이 요즘에 개강이 되잖아요. 그래서 배워서 CA반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아이들을 또 가르치고 또 그러니까 개인샵, 로드샵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고객을 시간에 예약제로 진행을 해서 아이들 케어하고 집안일 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요즘에는 1인 샵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일이 외국에 나갔을 때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때요?
굉장히 꼼꼼하고 손재주도 있고 인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외국에 나갔을 때 한국 사람이 미용 쪽으로 되게 부각을 많이 나타내요. 그래서 유학을 가거나 이랬을 때 아르바이트용도 그렇고 샵의 취업도 그렇고 한국에서 네일을 배웠을 때 넘어가서 어떤 부분 어디에서 뭘 배웠어요 하고 인정할 수 있는 공인 인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내가 몇 시간을 배웠고 하는 스킬을 작성을 해서 가져가면 그걸로 인해서 들어갔을 때 굉장히 많은 페이를 받고 돈을 벌면서 외국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의 네일 아트가 굉장히 많이 시장이 많이 커졌다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주고 싶고, 또 하나는 제품 회사에서 에듀케이터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범위도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제품을 직접 만들 수 있게끔 제품 테스트도 하고 이걸 고객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되게 많아져서 네일 아트 시장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커진 것도 있고, 그리고 그만큼 수요와 공급이 많아지는, 예전에는 20% 30%밖에 네일을 시술을 안 했다면 지금은 7, 80% 정도의 이제 사람들이 직접 와서 네일샵에 와서 관리를 받고 가고, 남자 고객들이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의외로 남자 고객이 20, 30% 정도를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요즘에 굉장히 많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일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취업적인 부분이나 샵 오픈이나 이런 전반적인 강사라든가 이런 꿈이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전달을 해주고 싶습니다. 수요가 많아서, 공급이 많아서 수요가 적고 이런 일은 아직까지는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또 공급 쪽이 또 많이 나타나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또 네일 시장이 발전을 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학생들한테 플라워 아트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서 꽃을 디자인하는 포크아트 기법을 이용한 디자인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포크아트는 이제 유럽 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었는데 서민들 같은 경우 겨울에 할 일이 거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공예라든가 이런 이제 허름한 집에 보면 이거를 다시 수정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넣어가지고 꾸며 보니까 되게 예쁜 거예요. 미국에서 아크릴 물감이 개발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더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각 지역마다 그 나라의 특색에 맞게끔 진행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포크아트가 반제품이나 이런 것보다는 네일, 손톱 안에 들어가는 걸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드로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포크아트에서는 핸드 페인팅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브러쉬로 그리면서 계속 명암을 넣어요. 그러니까 얇은 브러쉬를 쓰든 큰 브러쉬를 계속 명암을 내는데, 포크아트는 한 번에 더블 로딩이나 사이드 로딩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네일로 들어가면 터치감을 굉장히 많이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고객들이 어때요? 지루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줄여서 예쁘게 표현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최소한으로 예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사이드 로딩 같은 경우는 한쪽 브러쉬에 한쪽만 물감을 묻혀서 점점 그라데이션을 돼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꽃잎이나 이런 부분을 그렸을 때 명암을 넣었을 때 왜 우리가 그냥 세면을 막 하고 왔어. 세면을 막 하고 왔는데 민낯이면 어때요? 보기 좋아요? 네, 우리가 20대 때 핫할 때는 되게 보기 좋지만 선생님처럼 나이가 있을 때는 칙칙하죠. 그 칙칙함을 우리가 뭘로 해요? 화장으로 커버를 하듯이 이 사이드 로딩과 더블 로딩은 꽃을 더 화사하게 돋보이기 위해서 위에 디자인을 넣는다라는 생각으로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트로크는 여러분들이 메인 디자인에 내가 오늘 예쁘게 화장을 했는데 옷도 예쁘게 입었어. 뭔가 빠진 느낌. 뭐죠? 머리. 액세서리. 머리나 이런 웨이브 액세서리를 넣는 것처럼 이 스트로크는 그런 이제 꽃을 더 부각시켜서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한 뒤에 있는 이런 걸 잡아주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라인 같은 경우는 가장 네일을 할 때 생명이 라인이에요. 라인을 얼마큼 내가 잘 그리느냐, 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더 돋보이고, 아니면 예쁜 디자인을 해냈는데 라인 하나로 굉장히
죽을상을 만들어 놓기도 해요. 고객님들이 꽃까지 다 했어. 어머 너무 예뻐요 했는데 라인 하나 딱 그렸는데 인상이 팍 죽여져. 그럼 어때요? 힘이 쫙 빠지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인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네. 그럼 오늘 수업할 거는 봉우리 장미 수업을 할 거예요. 봉우리 장미 수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만 갈게요. 이론적인 부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데모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제 각도나 브러쉬 터치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 보고 그냥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론을 진행하고 데모가 들어가면 아 3분의 1, 3분의 2 이런 부분들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듣고 들어가기 때문에 습득력이 굉장히 빨라요. 자, 봉우리 장미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평붓을 가지고도 하지만 대부분은 앵글 브러쉬를 많이 써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장미를 할 때 구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선 구도로 들어가는 게 가장 예뻐요. 예를 들어서 일자로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면 꼭 뭐 같죠. 근데 사선으로 밀어주듯이 들어가면 굉장히 예쁜 디자인이 나와요. 그래서 장미는 뭘로 가야 된다? 사선. 그래서 사선 구도로 들어가야 되고, 앵글 브러쉬에 물감을 묻혀야 되죠. 물감을 묻힐 때는 3분의 1만 묻히고 앞부분 그리고 뒤에 부분은 3분의 1을 묻혀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선물 하나씩 나가는 거야. 3분의 1만 묻히는데 왜 3분의 1만 묻힐까? 영감을 주기 위해서? 네, 거의 근접해요. 오늘 배우지도 않았는데 막 이렇게 답들이 나와. 연습했나. 자, 장미는 겹으로 가죠. 그래서 3분의 1만 묻히게 되면 겹으로 갔을 때, 어머, 너무 예쁘게 나온다. 두 번째 갔을 때 이렇게 가죠. 근데 3분의 1만 하면 여기에 묻혀서 여기가 약간 그라가 돼서 얘가 들어갔을 때 예쁜 그라가 나오겠죠. 그런데 반대로 여기는 3분의 2 가고 이 뒤에 부분이 3분의 1만 갔다 라고 했을 때 이 겹쳐지는 분이 이만큼 겹쳐지고 얘가 이렇게 가면 같은 화이트로 되니까 어때요? 첫 번째 겹과 두 번째 겹이 겹쳐서 겹꽃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겹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3분의 1만 묻혀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포인트 꼭 알아뒀으면 좋겠고, 자, 우리가 구도가 들어갈 때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디가 길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구도가 들어가서 살짝 이렇게, 그럼 반대로도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쪽에 구도가 들어가서 이쪽으로 포인트 들어가게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운데다 들어가서 이렇게 가게 되면 어때요? 바디가 굉장히 뚱뚱해 보이겠죠. 그래서 스톤 아트나 이런 걸 할 때는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가운데에 들어가긴 해요. 그렇지만 이런 플라워 아트의 가운데에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수당이 있어요. 근데 하나 정도는 괜찮아요. 완전 포인트를 줄 때. 대신에 바디가 조금 긴 고객님한테는 가운데에 들어가는 게 좋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가운데는 어떻다? 피해주는 거. 약간 피해줘요. 그래서 S라인으로도 많이 가요. 이런 식으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서 요렇게. 그러면 분산되지 않으면서 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피하지만 약간 마름모 느낌으로 해서 이쪽으로 약간 쏠리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전반적으로 잔털이 같이 들어올 수 있게끔도 많이 가요. 그래서 사이드 부분에 많이 들어가서 이쪽 사이드에서 일로 올라가게 하거나 반대로 이쪽 사이드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디가 그렇게 길지 않은 분들한테는 사이드 공략을 하는 게 가장 바디가 길어 보이는 포인트가 돼서 내 바디가 굉장히 짧았는데 아트하고 났는데 굉장히 길어 보여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사이드 공략을 많이 했을 때, 그리고 바디가 조금 길고 한 분들은 가운데를 겨냥해서 들어가는 것들이 해놨을 때 조금 더 고급스럽고 예쁘게 디자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저희가 과정 안에 기본 케어 컬러링 이제 살롱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스터를 하고 가고요. 각기 젤, 팔리시, 아크릴 물감, 스톤 이런 모든
네일샵에서 진행하는 제품을 가지고 다 이렇게 마스터를 할 수 있게끔 배우는데 이제 학생들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배우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연습을 하고 그거를 이제 계속 고객들한테 할 수 있는 연습량을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취업을 했을 때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됩니다. 바로 투입을 해서 손님을 맞이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수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플라워 아트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이제 실전 데모로 들어갈 건데 우리가 샵에 가면 고객님들한테 이 배우는 게 예쁘게 보여주기 위해서 객단가를 높여서 우리가 퀄리티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손에 들어가는 방법, 노트에 들어가는 방법, 팁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은 노트 먼저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팁에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손에 연습을 하는 거 3단계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는 굉장히 편해요. 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팁은 어때요? 곡면이죠. 그리고 사람 손은 더 심해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면 노트에 너무 잘 됐는데 팁에 들어가고 손에 들었는데 못해요. 이거는 연습량 부족. 그리고 또 얘네들은 온도가 없어요. 그렇지만 고객님들은 온도가 있죠. 그래서 물감은 굉장히 빨리 말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유념하고요. 네일 아트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 네. 원래 고향이 어디신데요? 중국이에요. 그러면 중국에서 여기까지 일부러 네일 아트를 배우기 위해서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네네. 저도 되게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연습해야지 느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해야지 이건 네일 아트는 느는 거라서 예술 방면보다는 자기가 정말 좋아하면은 정말 많이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장미 같은 경우는 브러쉬를 2가지를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선을 이용해서 사선 브러쉬를 쓸 거고 그다음에 평붓을 이용해서 평붓을 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거. 나는 평붓이 편하면 평붓으로 그리시면 되고 사선이 편하면 사선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손에 그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반제품이나 우리 핸드폰 케이스, 거울 이런 데다도 응용해서 하실 수도 있어서 배우고 나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은 이제 포크아트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많게는 뭐 50개, 100개의 디자인을 배워서 나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디자인을 수업 안에서 해야 나갔을 때 고객들이 하나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디자인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함으로써 나한테 맞는 스킬을 그 중에서 50가지를 배우면 50가지 중에서 20가지 정도는 내 걸로 만들고 나가게 되면 바로 투입이 됐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좋아하는 컬러가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 만약에 이 고객님이 말씀하는 컬러가 맞으면 그냥 그 컬러로 수업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 고객님이 컬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핫한 컬러, 어울리지 않는 컬러를 초이스 하시면 부드럽게 요즘에 유행하는 컬러는 이건데 이것도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는 그런 센스 있는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어떤 컬러 좋아하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샵에 가면 정말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100% 믿으면 안 돼요. 제일 어려운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고객님은 약간 블랙리스트에 첨가할 정도로 좋은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요즘 컬러를 먼저 해요. 요즘에는 이제 가을이니까 가을에는 버건디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버건디 컬러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오케이 하면 그럼 이걸로 시연 들어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나서 그냥 내 맘대로 하고 나면 완성 안 했어요. 저 이 스타일 싫은데요. 지워주세요. 이러면 처음부터 작업을 우리 또 지우고 다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알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아크릴은 제거는 뭘로 해요? 이거는 물감이기 때문에 여러분 리무버 있죠? 리무버로 지우면 바로 지워져요. 네.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는 되게 여성 하셔서 조금 핫한 컬러들이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믿고 오늘은 버건디 컬러를 한번 받아보세요. 자, 구도는 이제 물어보세요. 내가 핀 꽃을 내가 보는 게 좋으신지 아니면 상대방의 꽃을 보는 게 좋으세요 하고 물어보시면 핀 꽃을 내가 보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그냥 보여지는 게 좋으세요? 남이 보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이 보는 거 하면 너무 좋은 게 손을 돌리지 않아도 돼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해주세요 그러면 손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꽃을 피워야 내가 봤을 때 꽃이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봤을 때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이렇게 잡고 진행을 하시면 돼요. 가장 훌륭한 고객님이시죠. 터치 해서 틀 잡아주시고, 자 3분의 1이라는 부분이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겹꽃이 들어가겠죠 이번에. 자 이래서 기본 이제 꽃 해가지고 3겹만 들어갈게요 이번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우리를 되게 잘 만들어 놓으시면 2겹, 3겹, 4겹을 가도 어렵진 않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몸매 무슨 몸매? S라인. 자 힘 빼고 아까 이론 수업 했을 때 힘 빼고 들어간다고 그랬죠. 보시면 힘 빼고 여기서 일자 내려서 올려주시고 일자 내려서 올려주시고 그러면 어때요? 겹쳐져 있는 장미꽃이 되죠. 여기다 이제 우리가 펼쳐야 되겠죠 꽃잎을. 지금 고객님 손톱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바디가 넓죠? 이런 넓은 바디일 때는 나뭇잎까지 들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고객님이 손톱이 넓지 않고 좀 작아 그러면 나뭇잎은 안 넣고 그냥 스트로크로 마무리를 지어줘도 돼요. 그래서 지울 거예요. 나뭇잎을 하고 지울 건데 나뭇잎이 들어갔을 때 느낌. 가을이니까 약간 가을 느낌. 그래서 물감 딥은 내가 어떤 컬러를 써서 어떻게 믹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가을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컬러감을 많이 익혀서 가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같은 느낌의 나뭇잎을 같이 넣어주면 약간 동떨어지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고 여기에다 이제 스트로크를 같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왔는데 디자인 가지고 계속 고객님들하고 얘기를 한다면 좀 지루한 부분이 되게 많아서 오늘 시술을 어떤 걸 하실 건지는 미리 상담으로 다 끝내고 시술할 때는 이제 일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게 더 효과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라는 부분으로 확인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가장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기술은 그냥 당연한 거고 이제 대화하는 방식도 중요한 것 같아요. 물감으로 아크릴 물감으로 이렇게 데모를 보이고 나서는 여기에 베이스를 먼저 발라요. 물감 작업 때 바로 탑을 들어가면 크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를 먼저 바르고 탑을 바르면 유지력이 굉장히 오래 가요. 일단 탑을 바로 바르게 되면 일주일 정도면 크랙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반대로 베이스를 하고 탑을 바르게 되면 보름에서 한 달까지도 유지가 돼요. 포크아트를 하고 나서 꽃잎 끝쪽으로만 글리터를 살짝 이렇게 포인트로 넣어주시게 되면 조금 더 화사하면서 이렇게 빛에 나갔을 때. 근데 이게 글리터 같은 경우를 전반적으로 다 덮게 되면 꽃이 약간 죽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로만 살짝 발라주고 베이스나 탑을 입혔을 때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리터 같은 경우는 색감이 있는 것보다는 오팔이라든가 아니면 색감이 없는 글리터들이 훨씬 더 해놨을 때도 예쁘고요. 그리고 베이스를 바를 때는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도 상관은 없지만 디자인 한 부분에다만 들어가서 두께감을 최소화해 주는 게 가장 더 예쁘겠죠. 예를 들어 디자인 해놨는데 두께감이 많아서 두껍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가벼운 느낌이 든다라고 들어가는 게 느낌에 고객님들이 느꼈을 때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아크릴 물감의 장점은 디자인이 하고 나서 바로 말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손을 완성을 해서 마음에 드십니까? 라는 멘트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돼요. 마음에 드십니까요? 네. 이게 기술도 정말 중요하지만 손님을 이제 어쨌든 저희는 고객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서비스에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경력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해본 다음에 이제 이 문화가 어떤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니까 파악을 한 다음에 창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일이 이제 친구가 하는 법부터 접하면서 지금 이렇게 그림만 그리고 있지만 내일의 기법이 너무 많아요. 사용할 수 있는 재료도 너무 많고 아트하는 거 외에도 뭐 연장하는 거라든가 입체감을 만들어내라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저는 매력을 느껴서 네일 아트를 배우기 시작한 거라서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그런 것들이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살짝 이렇게 터치해서 약간 이렇게 흐르듯이 표현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그냥 탈탈탈탈 살짝만 눌러줘도 바탕 느낌이 조금 더 다른 느낌의 디자인을 연출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평부부터 가볼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바탕이 위에가 화이트 느낌으로 갈 거라서 살짝 색감을 노을진 배경으로 살짝 넣어줄게요. 일단은 섬세하신 분들이 따라오실 때 되게 잘 따라오시긴 하는데 성격보다는 이제 끈기와 이런 지구력이 좀 더 많이 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하실 때는 하얀 바탕보다는 약간 블랙 바탕이나 어두운 컬러에다가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예뻐요. 이런 식으로. 근데 보면은 은은하잖아요.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손톱에 네일이 안 얹어 있는 사람은 정말 나이 많으신 분들 외에는 거의 다 얹고 다니세요. 이 아트를 다 하고 다니세요. 전망이라고 부르기엔 이미 너무 많이 발전이 돼 있고 그냥 옷 사입듯이 그냥 뭐 지나가다 스킨로션 사듯이 이렇게 네일을 하게 되는 사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배우는 학생들 중에는 강사의 길로 가고자 하는 친구도 있고 샵을 오픈할 친구도 있고 샵에서 최고의 탑 리스트가 되고 싶은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꿈에 맞춰서 가는 곳에서 고객님들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조금 퀄리티 있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